LG엔솔은 테슬라도 고객사, 폭스바겐 BMW도 고객사, 스텔란티스도 고객사, 벤츠도 고객사, 다 고객사고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쓰겠다는 거. 그로스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미국 주식 정보와 국내 기업 탐방 리포트 한 달 100% 무료 제공.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배터리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기업들은 둘 다 잡아야죠. 자율주행도 잡고 자율주행도 잡고 전기차 시장 쪽에 새롭게 파이를 키우는 회사들도 잡고 해야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잘하고 있는 게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네. 특정 고객사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굉장히 골고루 다 잘 돼 있어요. 매출처가 다양하군요. 네. LG엔솔은 테슬라도 고객사, 폭스바겐도 고객사, 현대기아차도 고객사, BMW도 고객사, 스텔란티스도 고객사, 벤츠도 고객사, 다 고객사고요. 삼성 SDI는 BMW하고 리비안이 고객사인데 맞아요. 지금 제네시스에 이제 삼성 SDI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현대차라는 강력한 또 고객사가 생겼고 SK온이 포드하고 벤츠하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인데 네. 포드가 약하니까 현대기아차로 발빠르게 돌리고 있는데 현대기아차에서 예를 들어 각형 배터리를 많이 쓰려고 하면 사실 SK온이 삼성 SDI한테 많이 현대기아차 물량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SK온이 사실 전 좀 제일 불안하고요. 네. 계속 적자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3사를 제외한 그럼 나머지 글로벌로 경쟁력 있는 게 파나소닉하고 CATL인데 네. 파나소닉은 테슬라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테슬라에서 자꾸 CATL 것도 쓰고 LG엔솔 것도 쓰니까 자꾸 파나소닉의 위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입지가 흔들리는군요. 네,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사가 파나소닉하고 CATL 정도인데 파나소닉하고 CATL이 생각보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파나소닉은 자기네들 뭐 어떤 그 근거로 뭔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검토를 했겠죠. 어떻게 봤냐면 미국 시장 그렇게 성장 못해. 무슨 30% 성장이야. 그럼 우리 일본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출게 해서 파나소닉이 미국의 테슬라 미국 쪽 투자 비중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LG엔솔이 파고들어서 파나소닉 점유율이 줄어드는 걸 제가 봤을 때 CATL이 뺏어갈 수가 없고요. 왜냐면 미국에서 CATL 일단 중국차가 안 다니고 CATL 배터리 쓰는 순간 지금 뭐 사실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훨씬 더 중국 때리기가 더 그렇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CATL이 그 포드하고 미시간에 공장 지은 거가 캐파가 계속 지금 축소하고 있어요. 약간 트럼프를 의식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포드에서도 괜히 CATL 거 썼다가 뭐 화재 문제도 중국 거 불안하다 측면도 있고 네. 이거 트럼프한테 이거 그 관세 측면이라든지 이런 미국이 중국 거 업체랑 약간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기술 지원하고 돈 댈 테니까 너네한테 공장만 지을게 이런 형태를 다 원천 차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CATL이 미국에서 일단 입지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그러면 파나소닉이 줄어드는 물량을 누군가는 가져갈 건데 그게 LG엔솔이 탁 낚아채는 것 같고 심지어 LG엔솔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제일 또 잘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 싹쓸이 해갈 것 같고 유럽에서는 BYD하고 CATL 점유율이 LG엔솔하고 BYD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CATL하고 LG엔솔하고 어쩔 때는 LG엔솔이 막 그 1기가와트씩 이상 차이 나서 확 올라갔다가 어쩔 때는 CATL이 막 0.2기가와트로 막 줄어들기도 하고 막 하는데 차종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CATL에 납품하는 차종이 그달에 잘 팔리면 네. 배터리 출하량이 좀 올라가고요. LG엔솔이 납품하는 차종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지금 유럽도 똑같이 상계 관세를 매겨서 중국에서 만드는 차들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불공정 무역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예요. 중국 배터리 쓰는 거, 중국 자동차 파는 거. 왜냐면 테슬라나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리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제 테슬라가 중국의 CATL 배터리도 쓰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유럽 완성차 입장에서는 중국 눈치 보기가 좀 그런 게 제일 눈치 많이 봤던 게 유럽 완성차 중에 중국에서 많이 팔아먹는 벤츠랑 BMW인데 생각보다 중국에서 이제 BMW나 벤츠를 많이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완성차 팔리지도 않는데
눈치 볼 이유가 없다. 눈치 볼 이유도 없는데 유럽에서 완성차는 오히려 중국 차가 싹쓸이 가고 있으니까 BYD. 맞아요. 유럽 데이터 보시면 다 중국이에요. 테슬라 빼고는 다 뭐 BYD에 송디에 뭐 BYD 뭐 린, 퀸린 뭐 이런 차들 네. 막 진짜 막 1인승, 2인승 같은 차 있잖아요. 그게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유럽에서 지금 그 중국 차, 중국 배터리에 이거 완전 불공정 무역이다. 그래서 관세 때리기가 시작됐고 9월달, 10월달 데이터에서 유럽에서 계속 1등 찍던 차가 점점 SARC라고 떨어지나요? 상하이 자동차인데 네. 판매량 계속 줄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상계 관세 딱 결정 나서 상계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것도 아닌데 결정만 났어요. 상계 관세 자 결정 나서 상계 관세 막 중국 차들한테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오겠죠. 이제 나오겠죠. 본격적으로. 네. 근데 관세 결정만 났고 상계 관세 그걸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상하이 자동차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상계 관세를 적용받거든요. SAIC가 40% 이상 판매량이 감소했어요. 근데 그 SAIC보다 덜 관세를 적용받는 19.9% 관세를 적용받는 BYD 차가 갑자기 2등에서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BYD도 19.9%를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관세를. 그러면 BYD랑 상하이 자동차 SAIC가 줄어들면 거기를 누가 가져갈 수 있냐?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현대기아차는 이미 유럽에서 점유율이 8.5%거든요. 네. 미국에선 3등이지만 유럽에선 막 5등, 6등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상하이 자동차랑 BYD가 좀 점유율 떨어지면 유럽에서 현대기아차가 올라갈 거로 보고 당연히 유럽도 지금 자체 그 완성차 업체들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 올리겠죠. 그래서 계속 신차 유럽에서도 완성차 업체들 신차 내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독일에서 그 중국 업체, 중국 배터리 업체 물론 뭐 BYD나 CATL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뭐 한 7, 8위권? 아마 페르시스보다 더 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페르시스 불란드 있잖아요. 거기 말고 S볼트라고 있어요. 독일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그 공장 지으려고 하다가 중단했어요. 네.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지금 노스볼트 엄청나게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1등 배터리 업체로 유럽의 탑 티어 배터리 업체라고 하는 노스볼트 지금 파산 나오는 게 이거 배터리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도 있고 시간의 진입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상위 몇 개의 업체로 완전히 이제 재편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상위 몇 개 업체로 재편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는 국내 배터리 업체가 미국에서도 잘하고 유럽에서도 잘하니까. 네. 물론 막 점유율 가지고 59% 점유율이었다가 가장 최근 점유율이 국내 LG엔솔, 삼성, SDI, SK은 점유율이 46.7%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59%였다 46.7%까지 떨어졌으니까 막 유럽에서도 이제 막 악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또 아까 말씀드린 월별 차종이 뭐가 많이 팔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연간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연간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아까 밑단에 있는 뭐 S볼트 파산되는 그 독일에서 중단되고 노스볼트가 뭐 파산하고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CATL이 어떻게 보면 BYD보다는 사실 CATL이 LG엔솔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협적인 존재인데 네. CATL 데이터에 보면 마치 북미랑 유럽 시장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데 1등이 당연히 중국 자국이고요. 저는 2등에 유럽이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동남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신이 없는 건지 유럽에 자기네들이 들어가봤자 많이 못 먹겠다고 생각한 건지 동남아시아 시장을 열심히 공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약간 경쟁 구도가 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남아시아 시장보다 사실 인도네시아에 지금 공장 지으면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새롭게 인도네시아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뭐 LG엔솔도 그렇고요. 현대차랑 합작 공장 막 짓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삼성 SDI도 그렇고 LG엔솔도 그렇고 점유율 떨어진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럽하고 미국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경고합니까? 네, 경고예요. 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셀 3사는 아마 내년에 요것도 재미난 숫자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하이니켈 그 배터리의 출하량이 사실 예상되는 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이니켈이 유럽에서 0% 성장, 하이니켈 배터리가 네. 0% 성장해서 지금 그 전체 배터리 출하량 유럽에서 늘어나는 게 28%를 잡고 있는데
유럽에서 하이니켈 배터리가 늘어나는 성장률을 40에서 45%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다시 하이니켈 배터리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 다음에 북미도 마찬가지인데 북미에서도 전체 배터리의 성장은 대략 한 28%를 보는데 28%에서 30%를 보는데 그거보다 훨씬 초과하는 북미에서 이 하이니켈 배터리가 4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평균 성장 훨씬 넘는. 그럼 반면에 그럼 북미하고 유럽에서 LFP 성장은 어떻게 보냐? 유럽에서 역시나 LFP는 여기 있어요. 유럽에서는 LFP 여전히 60% 넘게 성장할 거로 봐요. 왜냐면 중저가 차가 많이 팔리니까. 성장률이 꽤 높네요. 네, LFP가 상당히 이거는 중국 LFP 업체들이 상당히 완성차의 상당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북미에서는 3원계 배터리 말고 LFP의 성장률은 여기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10%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민 다 3원계예요? 네, 거의 3원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그 노스볼트 파산 얘기 나오면서 삼성 SDI랑 삼성 SDI 밸류체인 종목들이 반등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그 노스볼트가 6월달에 그 어디였죠? BMW. 네. BMW 계약권을 다 노스볼트한테 취소하고 SDI한테 넘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노스볼트의 고객사가 삼성 SDI의 고객사랑 일치하면 당연히 삼성 SDI가 수혜를 보겠죠. 그러니까 노스볼트의 고객사가 삼성 SDI 것도 쓰고 LG엔솔 것도 쓰고 CATL 것도 쓰고 그러면 수혜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노스볼트 아마 최대 고객사가 BMW 아니면 스텔란티스 아니면 폭스바겐 3개 중에 하나일 건데 폭스바겐이 최대 고객사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폭스바겐이 납품하는 데는 삼성 SDI만 있는 게 아니라 LG엔솔이 있습니다. 있죠. 네. 집안 그러니까,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싸움인 거죠. 아. 삼성 SDI가 다 싹쓸이 해간다고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누가 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가져오는구나 그렇죠. 우리 기업들이 가져올 하면서 확률이 있죠. 약간 투심이 회복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긍정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 가격 경쟁력도 네네. 있죠. 중국 관세 부과하죠. 그쵸, 미국, 있죠. 유럽 다 하죠. 환경 규제하죠. 신차 라인업 늘어나면서 그쵸, 맞아요. 이제 고객들의 선택도 다양화되죠. 온 우주가 2차 전지 잘 되라고 도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또 기대해볼 만한 내년에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까? 앞부분에 얘기 하나도 안 한 게 리튬인데 전방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되면서 리튬이 가격이 박살났고 실제 리튬을 공급을 엄청나게 많이 해놔가지고 사실 리튬이 뭐 리튬 그 재련하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가공하는 업체도 많이 생겨고 급속도로 가격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급속도로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생산 원가 밑에 수준까지 리튬 가격이 내려온 거죠. 그렇죠. 가격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당연히 최상위 품질의 리튬이면서 마진도 가장 많이 나오면서 생산 원가도 가장 줄일 수 있는 게 당연히 원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염호 리튬이거든요. 광석 리튬의 마진이 예를 들어 포스코에서 잡은 게 에비타 마진이 예를 들어 15% 정도 수준이다. 그럼 아르헨티나의 뭐 움베르토 염호 리튬 마진은 뭐 55%, 50% 막 이렇게. 절반이 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리튬 품질도 최상의 품질인데 마진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가 후에 염호를 제외하고는 이제 광물, 광산에서 리튬 생산하는 거는 상당히 리튬의 이제 생산 원가도 보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리튬의 후속 업체들이 막 이제 캐파를 중단하기 시작했고, CATL도 리튬 광산을 갖고 있는데 막 감산을 하고, CATL만 감산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요런 회사들은 LG엔솔하고 많이 협력을 해가지고 다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필바라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온타운 여기도 LG랑 그 M&A 매진되고 미네랄 리소스 미넬리가 아니고요. 미네랄 리소스입니다. 미네랄 리소스 같은 회사들이 다 지금 감산 신호가 11월 달부터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수급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뭐 지금 20위권 있는 업체들은 막 진짜 막 문 닫기 시작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리튬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리튬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자금 조달 문제, 펀딩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이연됐어요. 이제 문 닫는 업체들 생기고 중단하는 업체들 생기는데 실제 공급이 이제 늘어나지 않고 여기서 더 공급을 더 줄이기에는 이제 살아남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세계 2등 그러니까 업체 그 아카디움 리튬을 구조에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걔네가 왜 지금 시점에 그 구조에 가까운 돈으로 아카디움 리튬을 인수했냐? 그 업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리튬 가격 계속 떨어지는 걸 보다가 이 정도면은 진짜 정말 박앤세일의 최저가에 사는구나. 네, 해서 아마 딱 인수한 거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싼 가격이다. 가장 싼 가격이다 생각해서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이제 그 대형 구조짜리 M&A가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하방 신호를 굉장히 강하게 좀 암시해주지 않았나. 그런 리튬 이제 바닥이다. 그렇죠. 그런 측면을 좀 인식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생산 원가를 못 맞추면 이제 살아남는 업체 간에서 이제 치킨 게임이 형성돼서 치킨 게임이 그럼 딱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정도면 이제 다 이게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상위 업체로. 그러면은 리튬 가격 이제 반등 시작하면서 네. 조금 더 뭐 배터리 업체들에게 조금 더 그쵸. 좋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으로 박살났던 수익성.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그 재고 평가손이라고 잡아놨던 손실이요. 네. 리튬 가격 조금 올라가면 그거를 환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평가로 손실이 난 게 아니에요. 리튬 가격 빠진 거를 재고 평가 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양극재 업체들이. 그럼 그게 플러스로 환입이 되면 당연히 그게 양극재 업체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리튬 가격만 올라서 재고 평가손 환입으로 그러니까요.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가 생기는 거고요. 네. 전기차만 계속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시장에 대략 한 20% 정도 비중 차지하는 ESS가 네네. 지금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연평균 맞아요. 40%씩. 맞아요. 근데 삼성, SDI나 LG엔솔이 ESS를 못하던 회사가 아니고 원래 잘하던 회사인데 전략적으로 전기차가 너무 커지니까 전기차로 시장을 전환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삼성, SDI가 LG엔솔이 전기차 열심히 하는 동안에 CATL이 역시나 BYD가 ESS 시장을 다 뺏었는데 지금 ESS도 대중국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도 이제 거기도 국내 기업 ESS도 수혜인가요? 국내 기업의 수혜를 보기 시작하니까 바로 이제 삼성 SDI 수주가 나오고요. LG엔솔의 ESS 쪽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ESS는 사실은 고용량의 배터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 무조건 LFP 배터리를 썼는데 삼성 SDI가 플루언스 에너지에 납품한 ESS 보면 LFP ESS 배터리가 아니에요. NCA ESS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필요에 의해서는 ESS 배터리도 꼭 LFP를 고집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ESS 시장 자체도 커지지만 이 AI용 이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신규 수요 때문에 이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막 지멋대로잖아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래서 어딘가는 저장을 해야 되는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친환경하고 같이 1+1 개념으로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거를 중국 시장한테 이제 다시 국내 업체들이 열심히 뺏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ESS 배터리 수요도 좀 커질 거라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상상만 했던 이제 전기차 말고 다른 배터리 어디 쓰일까 막 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에도 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날아다니는 택시 도시망공 모빌리티 UAM에도 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ESS 말고 이제 우주선에도 배터리가 쓰이겠지 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LG엔솔이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한 2, 3일 전에 베어로보틱스라고 미국 맞아요. 로봇 회사에 LG엔솔이 납품을 한대잖아요. 베어로보틱스.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G엔솔이 그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 테슬라가 지금 4680 배터리를 사이버 트럭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플랫폼에서 그 똑같은 원통용 배터리를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만 기대는 게 아니라 네, 네. 로봇 시장도 맞아요. 있고 UAM도 네, 있고 네, 우주도 네, 있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LG 엔솔이 스페이스 X에 들어왔던 게 저는 엄청나게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 주가도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0배 좀 더 높은 고품질을 요구하는 우주선에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거는 LG 엔솔이 이 엄청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막 초입 단계에 있지 않나. 약간 기술력 입증 이런 거예요? 뭔가 기념비적인 네, 네. 계약이에요. 네, 기념비적인 계약인 거죠. 그 옵티머스 로봇이 하여튼 일론 머스크가 약간 좀 약간 뭐라 하지 엄청나게 좀 그 과장하는 그것도 있는데 옵티머스 로봇 200억대 막 얘기했거든요. 200억대, 300억대. 그러니까 그 이번에 로보택시 그때 데이에서 공개한 그 로봇이요? 아마 그걸 거예요. 휴머노이드 그 로봇. 이렇게 로봇이 춤추고 그거 아마 그걸 거예요. 네. 그거 뭐 200억대 팔겠다고 했는데 그럼 200억대에 10%만 돼도 2억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4680 매출 배터리가. 엄청 뛰겠네요. 근데 그 200억대는 현실적으로 뭐 좀 과장이 심하다고 쳐도 그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스페이스 X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들어가고 로보택시에도 들어가고 전기 선박에도 들어가고 하면 네. 아, 선박도 있네.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이며 배터리 업체들 훨씬 더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네, 네. 상용화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이긴 그죠. 한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일단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니까. 근데 일단 ESS가 당장 엄청나게 벌크업을 해줄 것 같아요. 또 재미난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파나소닉이 배터리 업체들 다 박살날 때 이번 실적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ESS예요? 맞습니다. 정답. 근데 이번에 테슬라 실적 나왔을 때도 ESS가 105% 성장했어요. 그 하방을 받쳐줬고 맞아요. LG 엔솔도 그 컨콜 할 때 네네. ESS 키울 거다고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 파나소닉 말씀드린 이유가 파나소닉이 전체 매출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였던 거예요. 맞네요. 엄청나게 많은 3분의 1 거죠. 이상이잖아요. 근데 ESS가 전년 대비 매출이 50% 성장한 거예요. 근데 삼성 SDI하고 LG 엔솔은 몇 프로일까? ESS가 전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파나소닉보다 낮겠죠? 그렇죠. 훨씬 낮죠. 비교도 안 되게 한 낮죠. 5%? 정확합니다. LG 엔솔은 5에서 7%고요. 네. 삼성 SDI는 좀 높아서 13에서 15%거든요. 그러니까 LG 엔솔이나 삼성 SDI도 ESS 매출 비중이 커지면 전기차보다 뭐 마진이 뭐 월등히 좋아지진 않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까지 뭐 과하게 막 뭐 전년 대비 30%씩 깎이는 리스크가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없어지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거 파나소닉 실적에서 증명한 거예요. 파나소닉도 똑같이 전기차 이 수요 둔화에 그걸 겪었거든요. 근데 ESS 35% 매출이 받쳐주니까 혼자 실적이 좋아요. 전체 실적이 CATL도 박살났거든요. CATL 박살나, LG 엔솔 박살나, 삼성 SDI 박살났는데 파나소닉만 좋았어요. ESS 때문에. 사업 그 다각화를 잘했네요. 그렇죠. 매출 비중을 확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늘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